안녕하십니까. 핸드선수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장 막판에 나온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확대 소식에 따라서요, 삼성이 지분을 보유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대덕전자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48포인트 상승한 3138, 코스닥 지수도 20포인트 상승한 1013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양대 지수 모두 전일에 이어서 강세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게 국내 증시가 상승한 배경을 보면요, 자,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1.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전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이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 열리는데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27일 하루만 열리죠. 축소 전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가능성이 낮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26일 날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자, 일단은 미국이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가시화되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이면은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은 이번 달보다는 또 연말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조사 나온 거 일부 보면요, 채권 전문가 10명 중 7명이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걸로 전망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이 채권업계 종사자 한 2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응답자 100명 중에서 67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을 했고, 하지만은 이것이 이 직전 지난 7월 초순의 조사에 보다는요, 오히려 이 동결할 것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기준금리는 올해 인상은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뭐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아침에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 특히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이었죠. 자, 하지만 오전에 강세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상승폭이 둔화가 됐지만은 장 막판 한 3시 경에요, 삼성이 향후 3년간 2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을 세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견인을 하면서 또 재차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840개, 하락 종목 58개, 절대 다수가 낙폭 과대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이틀째 이어졌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환율 부분도 한 8원 10전이 하락한 1165원 60전, 이러한 부분에서 금리 인상은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오늘 좀 시장에 표출이 되지 않았나. 자, 하지만 거래대금이 14조 7천억, 자, 지수가 지난주에 하락할 때는 20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이 발생이 됐는데,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적다. 그 부분은 이 낙폭에 따른 일단은 반등 차원으로 우리가 일단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종합지수를 좀 심리면적으로 보면은 가까운 미래 시장에 주가에 크게 미치는 재료가 곧 발표가 된다면요, 일반적으로 주가는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악재로 반영이 됐을 때.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소폭 상승을 하죠. 과거 이제 선물 옵션 만기, 그러니까 한 3개월마다 둘째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만기일 이전에 주가가 이제 전주라든지 그 전전주에 하락을 하다가 이 만기일에 해당되는 주에는 보통 소폭 하락을 하다가 하루 정도 반등을 주고 다시 재차 하락할 때,
만기 이후에 하락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월화 이틀 반등 주고 내일은 마이너스권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이 금리 인상 금통에 열리는 26일 목요일에는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심리면에서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호재가 될지 악재될지 그런 판가름이 나지 않을 때죠. 시장은 미리 예단을 하고 미리 좀 선반영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좀 구체화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 금리 인상도 국내에서 조금 다음으로 좀 연기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봐서 주가는 내일 하루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맞게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오늘 삼성이 장 막판에 240조 원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지수가 2.6%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3.1% 상승했죠. 자, 그러면서 이 현대차라든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좀 소외받은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상승세가 나타났고 오히려 최근에 강세 흐름을 나타났던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는 소폭 조정의 양상이죠. 셀트리온이 0.5%. 하지만 셀트리온은 어제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내일 정도 우리가 보통 준비된 상승은 조정이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은 2, 3일이라 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내일과 모레 한 이틀 동안의 셀트리온은 우리가 한번 바닥권에서 새로운 상승 전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5.2% 하락했지만은 그렇죠? 오늘 삼성이 향후 240조 원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삼성 바이오가 바이오 쪽에 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또 안정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삼성 S대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죠. 오늘 3.5%가 좀 많이 오른 것이 쉬어가는 모습인데 최근 장세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고점 나오는 물량들은 우리가 한 30%나 50%좀 이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기자 하는 부분이 신고가 나는 정도 지수가 원체 억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저는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정을 되면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요, 삼성이 이 3년간 240조 원 투자 중에 이 중에 반도체 한 150조 원 정도 규모를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쪽과 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나? 그거를 쉽게 알려면요, 그렇죠? 삼성이 직접 그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동짐 세미캠에 한 4.8% 지분 투자하고 있고요. SNS텍에 8.1%, 그리고 FST에 6.8%, SF 반도체. 자, SF 반도체 직접 투자가 아니고 이 회사의 지주회사 기업인 SFA에 한 10.1% 삼성이 투자했고요. KC텍에 4.9% 정도 투자, 그리고 원익 IPS의 3.8%. 자,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150조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설비부터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우리가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대덕전자 우리가 이제 지난달서부터 한두 달 기다려서 1, 20%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덕전자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근데 이 대덕전자도요. 이 대덕전자 회장이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대덕전자는 실적이 호전, 이 부분도 뒷부분에 가서 거래량을 갖고 우리가 이제 목표로 세우고 있는 2만 원 가능한지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최근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다니다 보면은 추격 매수, 추격 매도 하다 보면은 손실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엇박자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러한 장세 흐름이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것이 이제 삼성에서 240조 원 향후 3년간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죠. 2023년까지 24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차세대 통신, 그리고 신성장 IT 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4만 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 반도체 부분에만 한 150조 원 가량을 집중 투자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삼성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한 20조, 그러니까 한 170억 달러를 들여서 제2의, 지금 이제 미국의 오스틴 지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는데 지금 아직 공장 부지도 결정을 안 했는데, 그렇죠? 아마 이제 조만간에 결정이 나서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내년 초에 저기 보면 조만간 최종 후보지를 확정을 짓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공장을 짓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세 종목 계속 말씀드렸죠. 코미코, ENF 테크놀로지, PSK, 그죠? 근데 ENF 테크놀로지는 좀 실적이 올해 좀 전망치가 좀 낮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최근에 주가도 지지부진했던 그런 모양서 뭐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미국의 삼성 투자, 아까 말한 5개 지역을 놓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정이 나면은 아마 단기적으로 이러한 종목군 아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150조 원을 집중 반도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전공정 쪽 장비 쪽에 먼저 수혜가 받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PSK하고 좀 유진테크 전공정 장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PSK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투자 확대 수혜 종목으로 PSK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유일한 공장인 오스틴 공장이에요.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전량 PSK가 수주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 또 미국 내 제2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은 그죠?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 같은 경우는 또 PSK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갖고, 자, 유진테크는 지금 보면요 삼성전자향 매출보다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그죠. 근데 최근에 나온 뭐 리포트 중에 일부인데요,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을 추월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유진테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3.8%의 원익 IPS 전공정 업체죠. 그래서 이 전공정 쪽이 가장 먼저 좀 수혜가 기대가 되지 않나 해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보면요, 한 2시 넘어가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다가 3시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면서 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폭이 다른 여타 종목군들보다 한 30분 동안에 상승폭이 훨씬 컸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부품 관련주 우리가 계속적으로 월덱스인데 월덱스도 미국에 지금 이제 자회사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하고 또 뭐 삼성전자뿐이 아니고 TSMC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계속적인 지금 투자가 미국 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월덱스 단순히 2분기 실적이 조금 약간 부진해서 주가가 지진부진하지만은 하반기 내년 실적 고성장 기대된다.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재 쪽에서는 SK몰터즈, 한솔케미칼, 솔브레인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뭐 한솔케미칼, SK몰터즈는 우리가 이제 합병 문제로 말씀드리면서 좀 올라오면 좀 줄여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솔케미칼,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는 테스나. 그러니까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뜨는 종목, 그러니까 전공정이 가장 먼저 크게 움직였고, 그리고 먼저
주가가 안 빠지거나 했던 종목,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었던 테스나라든지 뭐 유니셈,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은 상승폭이 크지 않죠. 왜? 안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 후공정 관련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테스나가 좀 움직임이 가장 양호하고, 그리고 유니셈, 이오테크닉스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 관심이 필요한데, 자, 반도체 오늘 이러한 흐름 봤을 때는 뭐 계속 치고 갈 것 같지만 저는 일단은 낙폭의 절반 정도죠. 내가 손실이 크지 않는 선에서 올라오면은 뭐 한 30%고 50%만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만약에 시장이, 그죠?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 26일 결정이 안 난다 해도 계속적으로 억눌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취소된 것이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연기되는 선이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은 한 번은, 그죠? 조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와서 지금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낙폭이 순간에 커졌기 때문에 매도 못하신 분들은, 그렇죠? 손실이 크신 분들은 따라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2차전지 반도체는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손실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손을 못 댔는데, 이번에 삼성이, 그렇죠? 반도체 쪽에만 한 150조, 전체 240조 투자하면서 반도체 쪽이 최근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낙폭의 50%라든지 2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3분의 2 정도까지 반등이 조금 기대가 할 수 있다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현금을 확보하면서 좀 비중을 줄여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공정 쪽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철저하게,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일단은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에서 삼성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상승폭이 뭐 한 절반 정도, 낙폭이 2분의 1 정도 올라올 것이 뭐 한 3분의 2 정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렇죠? 오늘 장 막판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한 3%, 2,300원 상승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일단은 반등 차원으로서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 이 반도체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 보면요. 자, 먼저 KC텍, 그죠? 자, KC텍도 전반적인 모습들이 다 이러한 모습이니까 최근에 낙폭 한 2주 동안에 크게 하락해서 거기에 따른 반등, 어제에 의해서 이틀, 그죠? 반등 주는 모습이 있죠. KC텍,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낙폭의 반이라든지 아니면 한 3분의 2 정도까지 회복이 된다면 일부 물량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나.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자, 요 종목 FST만 상대적으로 안 빠졌죠. 우리가 이 FST는 EUV 펠리클 쪽에, 그죠? 연결된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지난 뭐 연초에는 상반기에 뭐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아직 뭐 구체화된 그러한 보고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SK 하이닉스에서, 그렇죠? 메모리 쪽에 EUV 적용할 때 아직 그러한 부품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아직 국내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것은 조금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근데 흐름이, 그렇죠? 바닥권에서 이평이 켜지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충분히 받고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 최근 2주 동안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부진한 모습인데 얘는 밀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 이제 바닥에서 기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누가 주가 관리한다. 만약에 주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번에 2주 동안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때 얘도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온다. 일단 관심 종목에 일단 한번 넣어보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SFA 반도체, 뭐 원익, IPS 뭐 다 비슷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것들은 SNS 되죠. 그러나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올라오면은 아까처럼 낙폭 과대에 따라서 뭐 절반 정도 내지 한 3분의 2 정도 수준 되면은 최소 30%에서 50% 정도 줄이고, 오히려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그쵸? 아니 테스나라든지
아니면 유니셈이라든지 최근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데도 하방 경직 모습 보였다죠. 예, 아까 말한 이 FSD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지금 말씀드린 뭐 이오테크닉스, 테크넥, 유니셈은 그죠? 고점 부분에서 더 힘이 그만큼 강하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어서 한번 매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반이라든지 줄인다면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한 20-30% 소폭 줄이는 거에 그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유진테크 그죠? 예, 좋은 모습 갖추고 있고, 자, 월덱스도 낙폭 가대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실적 뒷받침 대주니까요.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PSK 그죠? 다 비슷한 모습. 코미코는 뭐 일단은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신규로 노리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을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다음 종목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요건요. 이제 대덕전자 아까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상당히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종목인데 요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우리 한번 기술적 분석이죠. 자, 오늘 거래량이 700만 주, 어제 말씀드린 한 8,900만 주 되어 오면서 18,000원 돌파인데 오늘 장중 고점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역사적인 고점 돌파했다죠. 상당히 힘이 강하고 또 요번에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쪽에 투자 요번에 이 인쇄로 기판 쪽이겠죠. 메모리 쪽부터 비메모리 쪽에 좀 우선순위를 한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대덕전자 저는 한번 2만원까지 이미 뭐 한 30% 정도 줄여놨다 하면은 그죠. 나머지 물량은 한번 2만원 넘어갈 때까지 한번 우리가 승부를 좀 봐도 또 좋지 않나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우리가 인천공항에 월별 8월달 들어서 하루 이용객들이 10,000명 넘어섰다 그러죠. 한 1년 4개월 만에. 그리고 또 오늘 화이자 쪽에서 백신이 승인이 났어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조만간에죠. 지금 정부에서도 9월 말이나 10월 초 가면 위드 코로나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행주라든지 화장품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맥스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은 이제 반등 충분히 이거 롯데 관광개발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뭐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한다면 아마 다시 조정을 받을 거여서 조정 받을 때 오히려 좀 기본 물량만 일단 30% 정도는 채워 넣어달라. 저는요 이 여행주 이 롯데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봤던 종목군들 만약에 올해 지금 이제 8월 달이 지나가는데 재미를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수준에서 조금 그동안 수익을 못 냈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충분한 이 종목군으로 좀 충분히 승부가 한번 날 수 있지 않나 그죠? 뭐 가격적인 부담도 적죠. 그동안에 피해 종목으로서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가 좋고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죠? 축소 완화가 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백신 접종도 확대가 되고 이제 그러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은 당연히 여행주라든지 화장품들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런 부분에서 뭐 짧게 하루하루 시세에 본다면 좀 그렇지만은 그죠? 한 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본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서 지금은 아직 움직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에 그죠? 한 30% 발만 담근다는 차원으로서만 접근을 하고 나중에 좀 완화되는 신호가 나오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이제 대덕전자, 그죠? 자, 거래량이 700만 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충분히, 좀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롯데 관광개발, 좀 많이 빠지고 바닥 다시 왔어요. 그죠? 하지만은,
추격 매수보단 다시 한번 대밀릴 때 아마 확진자 수가 또 2,000명이 넘어가면 다시 대밀릴 거예요. 그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좀 늘려가야 되지 않나. 코스맥스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 힘든 장세가 연출이 되고 이것이 지수가 이틀 떴지만 이것이 추세 전환인지 본격적인 상승 신호인지 아니면 낙폭에 대한 반등인지 이거는 뭐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반등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좀 시장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변동성이 큰 장에서 혼자 하기 벅차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이소장증권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